좀 이렇게 좀 해봤니? 오 손도 됐네 그래도. 야 이게 앞에 하지 말고 내가 덕분 앞에 이거 이따 풀어줄게. 알았지? 오늘은 애들 여기서 때 했단 말이야. 저번에 다 풀어줬어. 자 해봤어? 그렇죠. 바쁘죠. 성훈이. 네, 네. 이건 해놨어. 여기 못할지 모르겠고. 요건 할 수 있을 텐데. 이거 못하겠어. 아니 안 풀었어. 확실하구나. 이게 선 정확하시네. 모양만 보면 안 해. 원기야. 뭐? 그러니까 다들 뭐 이유가 있겠죠. 바쁘시니까, 그죠? 다음 주에 이제 첫 모의고사가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3월 모의고사 어떻게 중요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3월 모의고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네. 사무실을 기대하고 있어. 그렇죠. 네, 이 3월 모의고사가 어쨌든 그 서울시 교육청 출제니까, 그죠? 보통은 작년 수능을 많이 이제 본따서 잘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뭐 자기가 방학 동안 어떻게 고생한 만큼 성적이 오를 거라 기대하고 있으시다면 생각보다 그렇지 않으니까 너무 기대 높게 하지 마시고, 알겠죠? 보통은 비슷하게 나오는 게 가장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뭐 전 과목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면 2학년 때 마지막 모의고사 11월이겠죠, 그렇죠? 그때 본 모의고사와 같은 점수대와 등급대가 나오는 게 가장 일반적인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방학 때 되면 어차피 상대평가잖아. 뭐 영어를 제외하고, 그렇죠? 그러면은 다 같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다 같이 이제 뭔가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국어 영어는 생각보다 그 1, 2학년 때 많이 찍던 애들이 갑자기 이제 열심히 풉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숨은 강자들이 또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또 밀릴 수도 있는 환경이 벌어지고, 유지가 잘 됐다면 그 또한 뭐 고생을 한 흔적이 아닐까라는 생각 들고, 알겠죠? 그리고 올랐다면 뭐 대단한 거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3월 모의고사 문제 자체가 되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교육청이잖아. 우리가 신경 쓰는 그 기관은 평가원이니까,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는 느낌으로 푸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 학교 생활에서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왜냐면은 3월 모의고사를 기점으로 이제 학교생들이 이제 상담을 하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론 3월 보통 이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3월 모의고사가 수능 점수와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도는데 당연히 말도 안 됩니다, 알겠죠? 그때보다 훨씬 떨어지는 아이들도 많고요, 알겠죠? 많이 오르는 친구도 꽤 있습니다. 많이 격변을 하기 때문에, 물론 그 1년간의 여러분들 생활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알겠죠? 많이 변하기 때문에 그건 그냥 뭐 의미만 잘 받으시면 되죠. 열심히 공부하는 얘기겠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의미만 받으시고, 대신 이제 중요한 건 아무래도 그 3월 모의고사 기점으로 이제 여러분들 학교생들이 진학 상담을 하시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3월 모의고사 잘 나온 친구들은 뭐 나름대로 자기가 뭐 이제 뭐 내신은 이렇지만 선생님 저는요 뭐 논술도 좀 하고요, 뭐 안 되면 정시까지 바라보고 이런 얘기 할 때, 이 3월이 이제 작살난 친구들은요, 네가 무슨 막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자기의 어떤 방향성과 좀 다르게 3월 모의고사 나왔다면 학교생이 뭐 얘기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다 대고 굳이 아닙니다 선생님 저 열심히 공부할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종결시키시고, 점수로 증명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뭐 4월이든 6월이든 점수로 증명을 해야 이제 수시로 잡아주는 그 대학이 아닌 대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편안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 점수로 학교생을 증명을 한 다음에 대화를 하셔야 될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학교생을 잡아주는 그런 대학들이 어쨌든 이제 내 내신으로 갈 수 있는 현실적 대학들일 거니까 그것들을 뭐 잘 조율해서 가던가, 아니면은 거기가 만족감이 없다면 남은 기간을 좀 빡세게 잘 살아서, 그죠? 뭐 모의고사든 뭐 논술이든 이런 것들을 좀 뭔가 변화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물론 또 1학기 내신도 남아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로 변화를 줄 수 있는 그 환경들이 좀 있을 거니까, 그렇죠? 고민해 보시고, 어찌됐건 3월이 잘 나왔던 못 나왔던 태도의 변화가 생기면 안 된다라는 것만 잘 아시고요. 왜냐면 쌤 매년 보지만 어쨌든 이제 처음 보는 모의고사니까 이게 쌤 입장에서는 잘 나와도 문제고 못 나와도 문제예요, 알겠죠? 잘 나오면 뭐 지가 잘하는 줄 알고 또 들떠가지고 공부 안 하고, 못 나오면 내가 1, 2월 달에 어떻게 살았는데 지금 이거밖에 안 돼? 난 역시 안 되는가 봐, 막 이런 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단 말이야, 알겠죠? 보통 이게 모의고사 워낙 좀 넓은 걸 잡는 시험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시험에서 이 성장을 딱 하려면 최소 3개월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수능생들이 얘기할 때,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달 열심히 하면 물론 성과가 보이는 아이들도 있지만
아닌 아이들도 있어,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을 하시면 좀 아실 거예요. 이 수학으로 얘기하면 점수가 똑같더라도 이제 쌤이 왜 뭐 점수 때는 한 60으로 얘기할까요? 물 60과 꽉 찬 60은요 이 실력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야. 근데 같은 점수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얘 둘이가 계속 열심히 하잖아? 그러면은 이 꽉 찬 60은요 금방 75점 이상으로 빡 튑니다. 근데 이 물 60은요 걔가 70점대로 확 튈 때까지 엄청 열심히 공부하면 이제 꽉 찬 60으로 넘어가요. 점수 60이라 그래서. 그 단계를 분명 겪습니다. 알겠죠? 한 번에 확 성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점수는 한 번에 튀는데 그 전에 전조현상이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어떤 성적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다른 거하고 마찬가지일 거예요. 틀린 문제 분석을 해야 돼. 내가 옛날처럼 손도 못 대고 틀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손은 대고 뭔가 뭘 하고는 있는데 그 하고 있는 게 방향성이 맞는 건지 아닌 건지도 선생님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항상 얘기하는 수능형 문제 풀이에서 하는 그 얘기가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적용이 되는 거야. 다양한 이제 범위에서. 알겠죠? 근데 그거를 또 분석을 해서 아마 여러분들 시험 보시면 쌤이 여러분들 시험지 푼 걸 가지고 다 내가 다 얘기해 드릴 겁니다. 너 지금 물 3등급이야 라든지 알겠습니까? 꽉 찬 3등급이야 라든지 알겠습니까? 아니면 뭐 물 4등급이야 라든지 왜? 쌤들이 보면 다 알겠죠? 지금 여러분들 획득해온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맞출 만한 문제를 맞추고 있고 틀릴 만한 문제를 틀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알겠죠? 뭐 또 객관식 문화가 많다 보니까 뭐 모의고사보다 알잖아요. 잘 또 때려 맞추면 그죠? 점수가 또 좀 잘 나왔다가도 그죠? 뭔가 잘 풀었는데 뭔가 미스가 조금씩 많이 나면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그런 그 하나의 시험을 너무 이렇게 감정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냥 꾸준히 달려야 돼. 알겠죠? 그럼 점수가 옛날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뭐 어떤 특정 기점으로 등급이 똑같을 거고 왔다 갔다 할 거야. 그러다 툭 올라갑니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툭 올라갑니다. 이 툭 하나 만들려고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오기 전까지는 좀 이렇게 잘 자기 마인드 컨트롤 잘하고 잘 견디셔야 돼요. 이게 수험생의 1년 생활 중에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 게 마인드 컨트롤이야. 알겠죠? 뭐 특별하게 뭐 기뻐도 안 되고 내가 봤을 때 알겠습니까? 특별하게 스프링도 것도 없이 그냥 살면 돼. 알겠죠? 공부하면서 알겠죠? 그런 삶을 좀 사시길 바랄 뿐입니다. 알겠죠? 모의고사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물론 잘 나오면 뭐 기분은 알아서 좋을 거니까 알겠죠?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세밀한 수학 분석은 선생님 여러분들 풀고 오면 시험지를 가지고 그날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해설 강의는 뭐 루쌤과 또 얘기를 하겠지만 화요일 시험이라서 그날 바로 그냥 하고 치우겠습니다. 알겠죠? 그날 바로 해설 강의 하고 개별 상담 한번 하고 알겠죠? 그렇게 할 계획이니까 시험지 들고 오세요. 그냥 자기 푼 시험지 그대로 갖고 오세요. 알겠죠? 그걸 해설 강의 하고 해설 강의 때 쌤이 풀어주는 풀이를 쓰고 싶다면 연습장에 쓰시던가 자기 시험지에 쓸 거라면 자기 원래 풀이 지우지 마세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야. 왜냐면 그게 너네가 하고 있는 현실이잖아. 그걸 내가 봐야 돼. 알겠죠? 그래서 자기가 그 시험 때 푼 풀 절대 건드리지 마시고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만약 풀이나 이런 거 쓰려면은 연습장에 쓰던가 그냥. 알겠죠? 그렇게 해서 그 풀이는 처리하시고 자기 풀이는 보존된 상태에서 쌤을 만나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그날은 해설 강의하고 상담까지 좀 해보죠. 자, 오늘 이제 수업은 69번부터 나와 있는 여기부터 쌤 좀 풀어라 그랬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해석을 해줄 만한 포인트가 있는 여러분들이 해석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 위주로만 풀을 좀 하고요. 그냥 뭐 풀면서 잡아낼 수 있을 만한 것들은 굳이 쌤 건들진 않겠습니다. 알겠죠? 이 복수 능력은 나중에 이 포인트는 시간이 지나도 꼭 다시 풀어야 됩니다. 알겠죠? 이건 어차피 수능 전까지 여러 번 봐야 될 문제들이기 때문에 알겠죠? 꼭 풀어보시고 뭐 이 없어지거나 그러면 쌤한테 얘기하세요. 이 파일도 쌤이 올려놓을 테니까 올려놨는지 모르겠다. 69번입니다. 요거는 쌤의 해석이 필요한 문제라서 같이 그냥 바로 갈게요. fx가 69번입니다. fx가 x3승 마이너스 12x제곱 더하기 45x 함수 줬죠 그냥? 함수 줬고요. 이제 이걸 보고 여러분들의 행위죠. gx가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x 마이너스 ft 곱하기 ft의 4제곱 dt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뒤에 뭐 gx가 한 개 극과 뭐 이런 얘기 됐고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냐라는 건 여기서 얘기할 수 있겠죠. 요식을 딱 보면 그 뒤에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뭐 정리할 준비는 되어 있냐라는 거죠. 이걸 딱 봤을 때 뭔가 버거움이 느껴지냐 아니면 일단 이거 하라는구나 툭 들어갈 수 있냐 여기서 1차적인 기본기 체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첫 번째 A를 대입해야 돼. GA가 0이랑 히트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도현도. 저도 FT 내제곱 곱한 다음에 찢어요. 그쵸? 찢어서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죠? 미분을 해야죠. 그죠? 이런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에 들어있는 기본 세트가 그죠? 대입하고 미분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여러분들 이거 미분하려고 딱 했을 때 이제 이거 미분이 뭐 가볍게 잘 판단되냐라는 게 이제 이 기본기라는 겁니다. 그죠? 얘를 미분하려면 좌변은 G'을 쓸 것이고 우변을 미분하려면 이런 산수는 여기다 하지 마. 갖고 오세요. 저 정리 좀 해야 되겠네. 얘를 전개하겠습니다. 그지? 전개해서 식을 쓰면요. fx는 밖으로 뺄 수 있고요.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의 4제곱이 남아있고요. dt 분리시킨 거죠. 마이너스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의 5제곱이 남아있네요. 여기까지 됩니까? 요거는 gx를 정리만 한 거야. 미분하지 않았죠 아직. 그쵸? 그 다음에 얘를 요 자식을 분배해서 여기에 변수 t니까 fx는 앞으로 빼고 분리시키고 그냥 쓰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래야 미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양변을 미분하면 좌변은 G'을 쓰고요. 얘를 미분하면 이게 공미분이죠. 앞에 거 까고 뒤에 거 냅두고 플러스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fx의 4제곱이죠. 요게 이제 요만큼이 이제 얘 미분한 거죠. 마이너스 이거 미분하면요 fx의 5제곱이죠. 그쵸? 그래서 여기 뒤에 거 날라가겠네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g'x가 f'x 곱하기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의 4제곱 dt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저기까지 쓰는 건 이건 기본기고요. 수능적 해석이 아닙니다. 이건 기본기죠. 오케이? 예. 이런 기본기가 어디서 길러지냐? 이런 거 기억 안 나십니까? 이렇게 내신 때도 많이 봤을 텐데 이런 거 나오면 A 대입을 미분했잖아요. 요거 미분하면 뭐 되는지 기억나요? 이거 내신할 때는 이렇게 외우라 그래요. 내신 때는 이 모양을 변화시키지 않으니까. 그때 쌤이 이걸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모양이 내신 때는 안 건드리지만 수능으로 넘어가지 뭐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웬만하면 잘 안 내. 왜? 애들이 외워놓으니까. 그럼 이게 이제 얘가 왜 이게 되는지 아는 친구는 쌤이 한 이게 가능하겠죠. 알겠습니까? 일부러 얘를 건드린다고. 왜? 너네가 단순 암기 해놨을까봐. 얘네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암기잖아. 알겠죠? 그래서 스스로 식을 정리해서 만들어내야지. 알겠죠? 여기까지는 이제 여기서 만들어진 기본기가 적용된 거죠. 이해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풀을 합니다. 자, 얘를 푸는데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이 필요한 거죠. gx가 극값을 한 개만 갖기 위한 그죠? a 값들을 구하래요. 그죠? 그러면 자 gx가 극값을 한 개만 가지려면 난 또 뭘 따져야 돼? g'x가 뭐가 되는 거? g'x가 0인 그죠? x 값에 관심 있겠죠? 이 g'x가 얘니까 얘가 x축을 한 번만 뚫어야 될 거 아니야. 이랬어요? 아니면 튕기던가. 됐어요? 오케이? 그런 경우인데 자 얘는 식이 나와 있어. 2차식이야. 2차식이야. 그럼 얘가 0 되는 것도 우리가 찾을 수 있겠네. 그죠? 찾아볼게요. f'x를 구하면 3x제곱 마이너스 24x 더하기 45입니다. 대입보죠. 3으로 묶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5입니다. 3에 x 마이너스 3과 x 마이너스 5가 있네요. 그죠? 아 얘가 0 되는 건 x는 3일 때와 5일 때 두 개네요. 일단 동함수 0 되는 게 이미 두 개 나왔어. 그러면 여기 둘 다 지금 극값 가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하나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자식과 뭔가 만나서 그죠? 중분을 빵 만들어야 되겠지. 이해됐어요? 자 그때 봐봐. 그럼 우리가 요 함수에 대한 이제 0 되는 값이 필요한 건데 이 함수만 딱 봤을 때 선생님 저번 시간에 이런 거 따질 때 어떻게 알았어? 이걸 라지 fx 잡고 생각해보라 그랬지. 맞아? 자 얘를 라지 fx로 보면 이 라지 fx는 fa가 0이 될 거고 그쵸?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미분한 값이 뭐가 되는 거 저번에 한 얘기죠. fx의 4제곱일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치? 저번에 이런 거 비슷한 거 했잖아. 그쵸? 여기 정적으로 표현한 함수가 들어있는 함수 해석할 때는요 그 자식을 라지 f로 잡아야 이해가 편하다고. 알겠죠?
그러면 이 라지 fx를 내가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 잠깐만 도함수의 부호가 중요한데 도함수가 지금 어떤 식의 4제곱이야. 그러면 실수를 4제곱하면 부호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얘 실수일 거 아니야. 근데 4제곱을 했어. 그럼 부호가 어떻게 돼? 이거 항상 양수 아니? 그죠? 이해했어요? 쌤 얘는 그러면 항상 양수 아닙니까? 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아 그러면 fx는 무슨 함수? 증가함수겠네. 이해했어? 요런 이야기들이 지금 수능적 해석인 거죠. 우리 요것 때문에 내가 풀어주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지? 그럼 봐봐. 쌤 얘를 저번처럼 내가 라지 f로 잡아봤는데 차수는 말도 안 돼. 12차에서 적분은 13차야 이거. 알겠습니까? 차수를 뭐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가 A를 대입하면 0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도함수가 얘인 거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도함수가 어떤 난 도함수를 구하는 순간 부호에 관심이 있는데 얘가 누군가의 4제곱이야. 이거 항상 양수인데? 그럼 뭐야? 증가함수겠네. 그러면 이 라지 fx는 분명 x축이 있다면 A에서 0 되고 증가만 한단 말이야. 차수가 얼마든 간에. 그죠? 이해됐어요? 즉 얘가 0 되는 그 x 값은 A 하나밖에 없습니다를 알 수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선생님 요놈은요 13차 함수지만 x축과 만나는 교점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딘데? A예요 A. 이해되겠어? 그러면 여기서 0 되는 x가 2개 있고요. 얘는 한 개밖에 없어.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 gx가 그 값이 한 개여야 돼. 아 그러면 A가 얼마면 되겠어? 3 아니면 5면 되는 거 아니야? 얘가 3이면 얘들이 중분돼서 그 값을 안 만들겠지. 한 개 맞잖아. 얘가 5가 되면 3이 그 값을 5가 그 값을 안 만들겠지. 정답 A는 3 또는 5가 되겠다. 끝. 이런 문제라고. 이해되겠어? 그럼 뭐가 필요한 거야? 봐봐. 1단계로 뭐가 필요한 거야? 아 이것도 못하면 뭐 어쩌자는 거야. 이거지. 이걸 보고 대입하고 미분도 못하면 어떡하냐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봐봐. 모양에선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이 문제를 얘기한다면 이 문제 분명 이런 거 한 개도 못하고 그냥 털린 친구들은요 0단계인 거지. 그죠? 근데 이건 할 줄 알아. 왜? 이걸 보면 대입하고 미분하는 거 배워놨으니까 그걸 적용해서 식도 정확히 구할 수 있어. 얘네들 기본기 단단한 거야. 오케이? 근데 이런 해석이 이제 안 되는 거죠. 수능형 학습이 아직은 좀 이건 안 될 친구 많을 거란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해석을 연습해야지.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번과 약간 연결되는 과정일 수 있겠죠. 우리가 함수 해석을 할 때 정적분을 표현한 함수가 있으면 걔를 하나 함수 잡아. 거기서 얻은 정보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 가지고 비교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꼭 복습해 보시면 답은 나왔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0번입니다. 70번 가보시죠. 이런 이야기도 중요하다 여러분. 70번입니다. 자, 0과 1 사이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0,0을 지나고 1,1을 지나고 0부터 1까지 넓이는 6분의 1이야. 이렇게 나온 거야. 여러분 정적분을 해석하는 첫 번째 눈은요. 넓이로 봐야 돼. 알겠어요? 그럼 또 마찬가지 수능장에서 잘 된 친구들은요. 첫 줄 읽자마자 뭐 하는 줄 알아? 이런 그림입니다. 선생님 잠깐만 이렇게 있는데 얘가 지금 어쨌든 0,0을 지나고요. 1,1을 지나는데 넓이가 6분의 1이야? 넓이가 이렇게 위로 볼록은 아닐 거 아니야. 넓이가 작아야 되니까. 뭐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6분의 1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럼 얘는 아주 잘 가고 있다. 선생님 풀다 보니까 이게 필요 없던데요?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 왜 네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그죠? 그래프를 그리고 정적분의 해석을 넓이로 표현하는 건 기본 학습입니다. 그걸 해놔야 돼. 필요가 하든 필요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건 당연히 해놔야지.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 있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의 적인함수 gx가 당을 만족할 때 마이너스 3부터 2까지의 넓이를 구하래요. 자 박스 봤습니다. 자 이런 얘기 있어. gx는 요건 fx야. fx고요. 아무 때나 그려놓은 거야. 뭐 그림이 꼭 이러지 않을 수도 있어. 알겠죠? 자 gx는 이렇게 gx는 자 봐봐. gx는 마이너스 fx 플러스 1 더하기 1이 돼요. 마이너스부터 x 0까지.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0부터 1까지는요. fx랑 똑같대요. 오케이. 그런 상태에서 얘는 뭐다? 주기가 2인 함수래요. 나에서. 요거는 해석되겠죠? 그죠? 그럼 선생님 gx가 0부터 1까지는 얘랑 똑같대요. 잠깐만 요거 gx를 하자. gx야. 그죠? 여기는 fx이자 gx야. 그죠? fx. 그래서요? 0부터 1까지는 얘랑 똑같아 그랬잖아.
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얘예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함수만 파악해내면 gx를 다 밝힌 거죠. 주의가 2니까 반복이겠지. 그죠?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볼까? 자, 얘 어떻게 한 거야? 요거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y는 fx를 어떻게 한 거야? 뭐부터 해야 되겠어? 이 두 단계 간 거 같은데? 이게 fx는 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x축 대칭을 먼저 한 다음에 x축 대칭을 먼저 한 다음에 그러면 y는 마이너스 fx가 됐을 것이고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1만큼 이동했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그럼 나한테 준 함수가 fx에 요거밖에 없으니까 치킨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야 뭐가 밝혀지겠죠. 자, 이 그래프를 x축 대칭했어요. 이게 되겠지? 이 그래프를, 요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옮겼어. 딱 얘가 바로 범위 함수 잡아낼 수 있는, 그쵸? 아, 얘는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생겼네요. 그쵸? 여러분, 여기 넓이 얼마일 것 같아요? 6분의 5죠. 왜? 여기 박스가 1이잖아. 그쵸?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넓이를 6분의 5겠죠. 야, 이게 반복이야. 근데 문제 뭐래? 이때 그래.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gx를 구하는 거야. 그쵸? 그럼 생각해봐. 마이너스 3부터 지금 2까지 가면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와 1부터 2까지는 아니구나. 요까지 한 주기일 거 아니야. 그쵸? 이해돼요? 그치? 얘 지금 한 주기의 넓이가 얼마야? 1이죠. 1. 이해됐습니까? 그럼 얘는 봐봐. 마이너스 3부터 출발시키면 두 칸 가면 넓이 1이야. 두 칸 가면 1이라고. 그쵸?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넓이가 1일 것이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넓이 1일 거니까 얘는요 2 더하기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gx dx를 구하면 되지 않을까? 맞아요? 이거 굳이 뭐 이따 다 쓸 필요 없잖아. 알겠습니까? 주기가 두 번 돌고 반 칸 남았잖아. 그 반 칸이 앞쪽이냐 뒤쪽이 되게 중요하죠. 왜냐습니까? 넓이 다르잖아 지금. 그죠? 자, 얘는 1부터 2까지니까 1부터 2까지는 주기 때문에 얘랑 맞겠죠. 알겠습니까? 6분의 5겠네. 6분의 5면 돼. 정답을 해서 6분의 12 더하기 17 되겠다. 이런 문제입니다. 해석이 포인트인 문제 알겠죠? 오케이? 네, 이런 걸 잘 연습 많이 해서 이렇게 시험 상황에서 보이는 그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접근은 넓이로 접근을 먼저 하는 거죠. 알겠어요? 자, 72번으로 선생님 손을 떼겠습니다. 71번은 71번? 네, 알겠습니다. 71번 한번 들어볼게요. 71번입니다. 보시죠. 이 71번 같은 문제를 풀 때는요, 여러분 꼭 이렇게 풀어주세요. 왜냐면, 봐봐, 우리가 이 틀부터 얘기하면 y는 fx와 y는 gx로 둘러싸인 넓이 구하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풀어요? 말로 얘기하면 말로 이렇게 말로만 우리 이렇게 해보자. 여기 개념 아니니? 예.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넓이 구하래. 어떻게 풀어? 이름이 나왔어. 어떻게 풀어? 말로 좀 얘기해 줄 수 있겠나? 그려서 어떻게? 그리는 방식이 되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인수분해를 통한 x축과 교점을 그릴 수도 있고요. 미분을 통한 극값을 기준으로 그릴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막 그릴 수도 있고요. 그죠?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넓이 구하래. 너희는 어떻게 푸냐고. 연립해서 교점부터 잡아야 돼. 왜? 언제 만나냐가 중요한 거 아닌가? 그리고 그림을 그리겠죠. 어떻게? 교점을 기준으로. 이런 거 그림 그릴 때 x축, y축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 없죠. 그죠? 왜? 두 그림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되었습니까? 거기에 좀 집중이 돼 있어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 있는 이제 문제로 가보면 마찬가지야. 물론 x축, y축이 그려져 있어도 잘못된 건 아니지만 알겠죠? 이게 이제 안정감이 없는 친구니까 그런 데 기대고 있는 거야. 왜? 그림을 자세히 보고 싶으니까. 알겠죠? 정확한 포인트를 모르고 있는 거죠. 여기 문제에서 봐봐. fx는 3분의 1에 4x 4 마이너스 x입니다.
여기서 느껴진 정보는요. 0과 4에서 교점을 가지니 x가 2에서 그 대칭축을 갖고 있겠네요. x는 2대칭.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요. gx는 절대값 x-1 1입니다. 요것도 바로 보여야 돼. 이거 V자 그림 아니야? 얘 V자로 생겼을 것이고 여기 좌표가 얼마야? 1,-1이겠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넓이 구하래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교점부터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손이 좀 많이 가니까 이거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림부터 그립시다. 알겠죠? 자, 얘 그리면요. 이 위로 볼록이야. 가운데는 이겠죠. 이게 더 중요하지. 그죠? 축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 다음에 얘는요. V자인데 1, 마이너스 2 대입한 좌표 적어놓을까? 2 집어넣어버리면 3분의 1 곱하기 3분의 4. 그죠? 얘는요 1, 마이너스 1이 뭐 이쯤 있겠지. x는 1, 마이너스는 뭐 밑에 앉아 잡고 이렇게 이런 그림이 있는데 이랬어요? 그때 여기 식은 뭔데? y는 x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죠?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여기는요 y는 마이너스 x입니다. 그쵸? 그럼 나 뭘 하면 돼? 여기 교점 필요하죠. 일단 A를 할게요. 여기 교점 필요하죠. B를 하겠습니다. 그죠? 나한테 구할 여기니까 이거 뭐 적분을 두 번 할 수밖에 없는 식이 다르니까 여기 잘라서 A가 얼마인지 구해야지. 어떻게 해야 돼? 얘랑 얘를 연립해야 되겠죠. A 잡아내시고. 그죠? B 구해야죠. 얘랑 쟤랑 연립해서 B 잡아내시고. 적분 A부터 2까지 한 번 이렇게 빼고 요거 빼고 한 번 두 번 따라해서 더하시면 면이 나오겠다. 그렇죠? 그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아까 봤을 때 그래프의 개형 좀 던져서 보여야 돼. 거기서 필요한 것만 딱 잡아낼 수 있어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네, 본인 그리시면 면이 나오겠다. 72번 가보겠습니다. 72번입니다. 이렇게 해석기를 던져주면 잘 아시죠? 그걸 받아서 적용을 잘해서 답은 너네가 잘 해봐야 됩니다. 풀이까지 따로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맨날 하죠. 자, 72번입니다. 자, fx는 그림을 줬고요. 뭐 그 밑에 gx의 세팅을 보니까 그림을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림을 그리고 시작할게요. x축과 y축 있습니다. 069죠. 069, 069. 여러분 이 간격이 넓으면 더 많이 떨어집니다. 잠깐만 이렇게 보시. 조금 갔다가 많이 올라가는 이런 그림일 거예요. 그렇죠? 이 간격만큼 이렇게 높낮이가 생기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y-x 나와 있고 식은 다 나와 있어야 돼. 이런 상태에서 gx를 이렇게 해서 gx를 x가 t보다 작을 때는 fx를 냅두고 x가 t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요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뭐지? t는 0과 1사입니다. 이 뭐야 이거? 이 y가 생각되어 있는 거니까. 이 그림이 뭐야 이거? 직선. 그죠? 무슨 직선이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어느 점을 지나? t, ft를 지나는 직선이네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정보가 보여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무슨 얘기야? gx가 이렇게 있는데 자 gx의 상황을 내가 좀 두들겨 드릴게요. 봐봐. fx가 이걸 보고 gx가 연상이 돼야 돼. 알겠죠? 연상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fx가 지금 좀 더 볼록하게 나와 있고 작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가 6이랑 9였죠. 얘가 뭐라 했냐면 t는 0과 6 사이야. 오케이? 그때 만약에 t가 여기 있다면 예시를 가볼게. 여기 있다면 이렇게 해봐야 돼. 그러니까 이걸 보고 바로 뭔가 답을 딱 잡아내는 건 당연히 말도 안 될 것이고 알겠죠? 얘가 뭔가 준 메시지가 있으니까 이거를 본인이 두들겨 봐야 될 거 아니야. 아 이런 거구나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감이 오죠. 그런 다음에 이 문제 대응을 해야 돼. 문제를 읽고 아 이게 나오려면 어떻게 될지 그거는 오바야. 알겠죠? 수학이 훨씬 더 끊어읽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 말보다는요 앞에 준 힌트에 대한 정보를 확실하게 해석해야 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t가 만약 여기 있다면 t보다 작은 범위는 얘를 냅두고 이렇게 냅두고 그죠? t보다 큰 범위는요 여기가 바로 t, ft거든? 이 흰색 fx니까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의 직선으로 이렇게 내리는 얘기예요. 이 노란색 그래프가 gx인 거죠. 오케이? 만약에 쌤 t가 여기 있으면요. 마찬가지지. t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기울기가 마이너스로 내리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런 그림인 거죠. 이렇게 gx를 만들면 돼라는 거죠. 자, 한 번 더 할게요. 쌤 t가 여기 있으면 마찬가지. 어떻게 하면 t 들어가죠? 이렇게 왔다가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가죠. 이렇게. 되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gx를 만들었을 때 얘가 뭐라 했어요? gx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싼 영역 넓이가 최대인 t값을 아닙니다.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내라 이 말이죠. 이해됐어요? 그럼 봐. 쌤 이렇게 만들면 x축과 뭐 여기로 먼저 얘기할게요. x축과의 넓이는요. 첫 번째 만든 넓이는 요만큼이죠. 그죠? 두 번째 만든 넓이는 요만큼. 얘가 더 크네요. 그지? 세 번째 만든 건 요만큼. 얘가 더 크네. 뭐 쌤이 예시로 한 3개 해봤는데 세 번째가 제일 크긴 하네. 알겠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런 거야. 그러면 이런 류의 문제는 여러분 접근하는 방식이 딱 두 틀이야. 첫 번째 그림으로 비벼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잠깐만 여기가 최대입니까? 여기가 최대입니까? 여기가 최대입니까? 잡혔어? 그럼 푸는 거지. 근데 선생님 아무리 비벼도 모르겠는데요? 버려. 어떻게 해야 돼? 식으로 들어가야죠 이제. 식을 정리해가지고 막 수식을 적어가지고 막 비대 비분대 넣어서 인수분해해가지고 그 값인 거지 뭐. 알겠습니까? 그 단계일 수밖에 없어. 알겠어? 도형을 주든 그래프를 주든 뭔가 난 최대와 최소를 요구해서 일단 도형으로 잡히면 땡큐 거고 아니면요 이제 어금니 깨보고 식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게 기본적인 수순인데 자 얘를 한번 두들겨 볼게 봐봐. t는 여기 어딘가를 지나는 거니까 선생님 t가 이게 어디 있어야 이 넓이가 이제 가문호주 이쪽 넓이 얘기하는 건데 점점 커지잖아. 그지? 그 많은 친구들이 이런 얘기 제일 많이 합니다. 선생님 극값일 때가 최대 아닙니까라고 첫 번째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은 되게 좋은 거죠. 정답은 아닌데 그런 게 기대져 있어야 확인할 거 아니야. 알겠죠? 선생님 이렇게 내리면 이게 여기 t가 여기 딱 극값이 있을 때가 최대 아닙니까 하고 그릴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서 극값에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오케이? 이게 최대라고 딱 찍은 거는 되게 잘하는 거야. 이건 t가 딱 극값이 있을 때인 거죠. 그런 다음에 그 근처를 비벼봐야 될 거 아니야. 왜 이건 가설이니까 그잖아. 그렇죠? 그러면 요때가 최대인가 생각해보면 잠깐만 있어봐. t가 조금 오른쪽 가버리면 왼쪽 가버리면 넓이 작아져요. 조금 오른쪽 가버리면 잠깐만 조금 오른쪽 가버리면 여기를 쳐볼게.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여기까지 왔다가 기울기는 똑같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랑 평행하게 내려갈까봐 이렇게 더 커지는데 극값이 아니었구나를 지가 밝혀내겠죠. 알고 푸는 게 아니잖아. 본인이 극값인 줄 알았어. 잘했어. 확인해봤어. 근데 선생님 아닌데요? 그래 그렇게 푸는 거야. 원래 풀이가 그렇게 푸는 거야. 기댈 때가 있어야 풀 거 아니야. 그러면 선생님 아닌데요 하고 잠깐만 있어. 여기 보이십니까? 언제가 최대겠어요? 접할 때인 거죠. 이게 이렇게 흘러가면서 넓어지는데 이게 뭐가 되냐면 여기에 얘가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1 접선이 생기는 포인트, 여기 접점이 생기는 포인트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얘가 최대인 걸 본인이 밝혀야 되는 거죠.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야. 내가 이렇게 설명하면 선생님 그거보다 밑에 있으면 더 넓은 거 아닙니까? 라고 또 반문하는 애도 있습니다. 되게 좋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확인하면 될 거 아니야. 얘보다 더 내려가 버리면 색깔이 어떻게 거야? 더 내려가서 이쯤 내려갔어. 그럼 봐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요만큼의 넓이보다 빨간색이 커요. 알겠습니까? 최대야. 알겠죠? 접할 때구나. 요 점을 접점. 요 점을 잠깐 P로 잡아보면 여기에 T가 있어요. T, F T인 거죠. T가 여기 있어야 돼. 그때 최대야. 그럼 T 어떻게 구하면 돼?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돼야 되겠네요. 딱 마이너스 접할 때 그 포인트니까. 힌트 잡아냈어. F'T가 마이너스 1 되는 T 값을 구하면 됩니다. 그 T는 0과 6 사이여야 되겠죠. 알겠죠? 하나밖에 안 나올 겁니다. 딱 잡혔으면 이제 그 다음 어떻게 T를 잡았어? 그럼 봐봐. 이렇게 내려서 T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0부터 T까지는 fx를 적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삼각형 이거 직각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접선을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요 y좌표 알 거 아니야.
그죠? t를 잡았으면 대입하면 y축 나왔을 거 아니겠죠? 그게 여기에 길이 똑같을 거야. 왜?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삼각의 넓이 구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끝. 뭐 이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들은 봐봐.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고의 과정들을 좀 체크해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얘는 봐봐. 아까 쌤 얘기했지만 이런 식의 문제들은 그래프가 나와있든 도형이 나와있든 여기에서 최대한 최소를 구하든 길이를 구하든 이런 문제들은 당연히 특히 함수 문제는 그림으로 비비다가 안 되면 식으로 넘어가는 거잖아. 얘는 그림으로 뚫어야 되는 문제였던 거죠. 그럼 이거를 그림으로 못 뚫는 상태에서 왜냐면 그림으로 뚫리는 문제지만 내가 역량이 좀 부족해서 저걸 못 인지한 채 도대체 어딘지 모르겠는데 하고 이제 그 다음 단계 식으로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식으로 넘어가면 식으로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문제는 식으로 가면 풀릴 것 같은데 식은 많이 비대해질 것 같고 알겠죠? 근데 이게 순서대로 때리다가 그림으로 잡는 문제긴 한데 내가 못 잡아서 식으로 넘어갔잖아? 웬만하게 풀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한 4점짜리 중간까지 알겠죠? 그래서 식으로 밀고 가면 됩니다. 얘도 밀고 가면 풀릴 것 같은데 감당은 좀 안 되는 이 큰 식일 것 같긴 합니다. 아시겠죠? 그림을 잡아야 되는 문제인 거지. 이게 이제 고난도나 킬러까지 올라가 버리면요. 그림으로 못 잡으면 아예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웬만큼 일단 우리가 초반에 잡아야 될 문제들은요. 그림으로 꼭 명확한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다음 단계 버전을 엔간하면 나옵니다. 풀이는 길어지겠지만. 알겠죠? 그런 단계까지 고민해서 잘 도전해봐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23페이지부터는 내가 평가 문제를 넣기로 해서 막 넣었는데 요즘 최근 평가원에 너무 많이 내는 소재라서 알겠죠? 여러분 요거는 이제 좀 많이 잡으라고 계속 내가 한 4문제를 다 때려 넣었습니다. 알겠죠? 그 중에 나는 76번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소재야. 이 73번부터 76번까지가 똑같은 문제인데 앞에 3문제는 그림을 준 문제고 마지막 한 문제는 그림만 안 준 문제예요. 알겠죠? 그 차이입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 이런 내용이죠. 이런 내용. 이거 최근에 너무 자주 내고 있어서 내용도 쉬운데 4점으로 줍니다. 물론 이제 쉬운 4점이죠. 근데 번호 때가 저번에 한 번은 이게 쌤 기억으로 20번이었나 이런 데 던져놔가지고 알겠죠? 그게 내 기억으로 75번이었는데 어찌됐건 여러분 이런 거 기억나세요? 이렇게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그 개념서에 이런 문제가 나오죠. 2차함수 이렇게 있어. y, x. 교과서에도 있어요. 이게 시작이야. 원래 모든 이 수능 기출은요 교과서가 시작이야 원래. 여기가 3이야. 나머지 몰라. 그때 여기 넓이 A, 여기 넓이 B. 아 여기 아니구나. 여기 좌표가 2야. 나 10도 기억나는데 잠깐만. Y는 이게 X제곱 플러스 4X 갑시다. 플러스 A가 A의 넓이가 넓이의 2배가 B다. 뭐 이런 얘기 기억 안 하시죠? A 값을 구해라. 그죠? 기억나요? 뭔 소리지? 봐봐. 함수를 보자마자 쌤 여기 가운데는 2군요. 이건 보일 것이고. 대칭이겠다. 그렇죠? 여기 있는 A의 넓이 2배가 B래요. 대칭이니까 여기가 A, 여기 A가 되잖아. 그렇죠? 아 그럼 0부터 2까지 이 넓이와 이 넓이 같으니까 뭘 하라는 얘기야? 0부터 2까지 적분 때리면 0이 쓰라는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더 나아가면요. 여기 확장되면 어떻게 돼? 두 그래프를 주죠. yfx와 y는 gx가 있습니다. 여기 넓이 a, 여기 넓이를 하죠. 그렇죠? 여기는 뭐 그냥 x는 1, 여기는 3이라 줄게요. 보통 이런 문제 가운데 안 주거든. 알겠죠? 그런 다음에 이런 얘기 합니다. 야, a 넓이에서 아니야. b 넓이에서 a를 빼면 넓이가 2야. K 값 구해봐. 보통 이제 얘기하는 거죠. K는 여기 박혀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성원아 집중. 어떻게 해야 돼? 지금 B에서 A를 빼라는 거죠. 그쵸? 여러분 이거를 fx, gx가 이렇게 있어. fx에서 gx를 뺀 걸 내가 1부터 3까지 한 방에 적분 때리면 이거 결과 어떻게 나와? 이 넓이가 A고 이 넓이 B면 얘의 결과는 뭐야? 이게 뭐야? A-B가 되겠죠? 왜? 1부터 여기까지는 제대로 뺐으니까 A가 나올 것이고 그죠? 얘부터 얘까지는 거꾸로 뺐으니까 마이너스 B가 나올 겁니다. 라는 얘기인 거죠. 알겠습니까? 즉 이걸 따로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죠? 한 방에 밀어라 이 소리죠. 우리가 원래 이 넓이를 가깝게 구하려면 따로 접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부호를 박아놓음으로써 한 방에 밀고 하는 얘기인 거죠. 요 소재가 자주 나오고 있다는 소리야. 알겠죠?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그래서 얘는 거꾸로 나왔으니까 뭐라는 소리야? 얘가
지금 마이너스 A 되려면 이거 반대로 빼야 되는데 밑에가 gx 위에가 fx니까 gx에서 fx 뺀 걸 1부터 3까지 한 방에 때려버리면 이게 2야 이렇게 표현하는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이런 소재를 되게 자주 내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76번을 보시면요. 이 그림을 주면 이제 너무 쉬우니까 이게 한 3개월 내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슬슬 그림을 숨깁니다. 76번처럼. 봐봐요. 76번입니다. 이제 이건 여러분들이 잘 그려내야 되는 거죠. 76번의 그래프를 보시면 잘 보세요. fx는 이것도 쌤인데 전달할 만한 작은 내용이 있어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6과 x는 답을 마이너스 x 플러스 2x 더하기 6이 있습니다. 둘 다 이차함수죠. 그렇죠? 여러분 얘 둘이 무슨 관계인 것 같아? 관계가 있어요. 쟤 둘이 무슨 관계일까? 이게 무슨 관계인 거야? 평행이동? 무슨? 오, 잡히긴 하겠네. 평행이동하면 겹칩니다. 일단 알겠어요. 겹칩니다. 그거 말고 가능은 해. 알겠지? 가능은 한데 더 명확한 관계가 있어. 뭘까요? 아니에요. 도현아 뭐라고? Y축 대칭 함수예요. 눈에 좀 잘 새겨놔라. 알겠습니까? 해서 해결이 보일 거니까 그러겠죠. 왜? 우리가 Y축 대칭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X 자리에 마이너스 S 넣는 거죠. 근데 2차 함수는요. 마이너스 S 받으면 얘는 어차피 안 바뀌어. 제곱했으니까. 그러니까 1차 개수만 딱 바꿔놓으면 그게 Y축 대칭된 거야. 알겠죠? 이거 Y축 대칭된 상태인 거야. 그런 세팅에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래프와 X축과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PQ를 하자라고 했어. 알겠죠? 그럼 PQ를 구하려면 능력을 처리하면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근의 공식까지 가야 돼. 보통 이제 그걸 요구하거나 원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일단 그럼 그림을 봅시다. 봐봐. 자, X축과 교점을 잡아내기 어렵다면 그림은 꼭지점으로 그려야죠. 얘가 지금 꼭지점이 얘를 먼저 그리자. 이 양수 쪽이니까 꼭지점 잡혀 1,11 넣어버리면 7이네요. 그죠? 그지? 그럼 이 자식이 1,7이면 그림을 그려야 얘가 말하는 걸 표현할 거니까 좌표를 못 구하니까 요 점이 있고요. 아마 그래프가 이렇게 생깁니다. 얘는 구하기 좀 빡세고 알겠죠? 얘가 대칭된 게 요 그림인 거야. 요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이런 상태가 y는 fx입니다. 그림을 그려야 얘가 말하는 걸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지금 얘가 말하는 PQ를 잡았습니다. P는 마지막에 나와 있지만 P의 X좌표는 음수래요. P가 여기야. Q는 여기인 거죠.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 읽어갈게요. PQ까지 읽고 그림 그릴 각오를 한 거야. 왜? PQ의 좌표를 구하기가 빡세니까. 그림으로 대칭한 거지. 대칭한 거죠. 그 다음에 자 상수 K가 4보다 크대요. 그럼 K가 어디 있지? 잠깐만. 여기가 4보다 큰지가 좀 애매하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Q를 구할 게 아니라 봐봐. 요 그래프가 요 놈이니까 여기에 4를 대입해 보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16 더하기 8 더하기 6인 얼마냐? 마이너스 2죠. 4가 여기쯤 있겠네. 왜 대입 함수니까. 그쵸? K는 여기 있겠네. K는. 이해됐습니까? 위치를 잡아야 얘가 말하는 그림이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거는 얘가 말하는 기점을 대입하는 게 빠르죠. Q의 좌표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봐봐. X는 K와 만나는 X는 K 그었어. 이렇게. 얘와 만나는 점 X는 K가 X축과 만나는 점 여기 R 좌표는 K, 0이겠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가 Y는 fx와 선분 PQ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A. 자, Y는 fx 요 그래프와 선분 PQ로 둘러싸인 요렇게 둘러싸인 여기 요 넓이를 A라고 하고 그죠? 거기까지 읽었어. 이렇게 쌤처럼 끊어 읽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또 뭐라 했어? Y는 fx와 노란색 그래프와 x는 k QR로 둬서 여기 넓이를 b 요 넓이를 b라고 했을 때 a가 2b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뭔 소리야? a가 2b라고 잠깐만 a가 양쪽 넓이인데 얘 2배라고? 그럼 여기가 b 여기가 b라는 얘기네. 맞아? 그러면 여기서 끊었을 때 0부터 여기는 K까지
양수 넓이와 음수 넓이가 똑같은 걸 준 거네요. 그죠? 아, 뭔 소리야. 이 fx를, 이 오른쪽 fx죠? fx를 어디부터? 0부터 k까지 적분한 결과다 0이다 라는 힌트를 잡아내라고 준 거네요.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뭐 결론적 내용은 되게 쉬웠으나, 알겠죠? 그림을 너네가 잘 그려서 파악하라는 얘기 하나 얹은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림을 대응할 때는요, 끊어읽기를 정확히 해라. 알겠죠? 이런 게 중요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적분적인 생각이 좀 더 있기 때문에 그걸로 넘어가시죠. 10분간 쉬시죠. 혹시 자기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네. 잠깐만요. 좀만 더 힘냅시다. 되겠죠? 선생님이 소개할 만한 문제가 몇 개 더 없으니까 빨리 봅시다. 프린트 보시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일단 여기 페이지죠. 25페이지, 그죠? 여기는 안 했지. 25페이지입니다. 보시죠. 25페이지입니다. 80번부터 얘기하니까 좀 간단한 거 위주로 먼저 얘기합시다. 80번부터 좀 얘기해볼게요. 80번 보시면은 요거 기억나요? 이 문제? 이 문제는 기억을 갖고 있는 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알겠죠? 이 상황을 꼭 인지하고 있어야 이런 독특한 상황이 나오면 해결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요 80번을 보시면 지금 그 실수전체 연속인 두 함수 fx, gx와 모든 실수 x의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그때 뭐 fx를 적분해봐라 뭐 이런 얘기죠. 이 문제는 워낙 이제 많이 노출된 문제라서 기억이 나는 친구들은 바로 풀이 상황이 체크가 될 건데, 근데 그 정도로 여러분들 이 상황을 좀 기억하고 있을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또 넣었는데 여기 나와있고요. 둘의 합은 예고, 둘의 곱은 얘다. 정보를 다 준 거죠 사실. 그런 다음에 fx를 밝혀봐라 이런 문제인 거죠. 이런 류의 문제가 이 해에 처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때 친구들은 사실 거의 다 틀렸습니다. 거의 뭐 킬러급에 준하는 문제였다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배워왔기 때문에 앞에서 유사한 문제를 푼 거는 잘 풀었을 것이고, 알겠죠? 이게 지금 좀 봐봐, fx와 gx가 이제 연속함수인데요. 얘는 연속함수인데 식의 모양이 이렇대요, 그죠? 그럼 이미 이제 방향을 던져준 거죠. 무슨 말이냐면 얘와 얘를 더하면 어떻게 돼? 얘가 나와요, 그죠? 그럼 이제 쉽게 뭐가 예측되냐면, 아, 이게 fx랑 gx 얘네들이, 그죠? 한 놈이 x제곱 더하기 1이면 한 놈은 3x만 쓰이겠네 라는 게 잡히는 거죠. 가볍게 보이는 거지, 일단 첫 번째, 그죠? 그러면 그때 이제 조건이 여기도 있으니까, 근데 fx는 항상 위에 있대. 그럼 잠깐만, 얘가 붕 떠있나? 이런 의심을 해보겠죠? 그러면 이제 항상 위인지 아닌지 체크해보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연립을 해봐야 되겠지. 연립을 해봐서 아마 보통 이제 요 문제 처음 본 친구들 생각이 흐름이 다 이렇습니다. 물론 얘를 밝혀내지 못하면 이제 말짱 꽝이 뭐겠습니까? 곱이 얘가 되고 합이 얘가 되면 바로 너무 좋으니까. 그럼 얘 둘의 교점이 어떻게 되지? 이제 확인 작업 들어가는 거야. 뭘? 저 가에 있는 조건이 만족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fx 잡아야 되니까. 확인 작업 들어가서 둘의 교점을 구해봤는데 뭐야? 교점이 없거나 접할 줄 알았는데 교점이 두 개가 나오면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무슨 말이지? 지금 눈안에 보이는 저 두 함수는 어쨌든 하나가 이런 함수고요. y는 x제곱 플러스 하나가 1과 2에서 만나 꼭지점이 0이니까 아마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요? 좀 자세히 그리면 뭐 큰 필요는 없는데 3x 플러스 마이너스 1, 그죠? 여기가 x는 1. 이런 관계에 fx, gx가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됐습니까? 쌤, 그거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fx가 뭐라는 거야. 지금 이 둘 중에 하나는 맞을 텐데, 그죠? 연속이면서 항상 위에 있으려면 fx가 이렇게 되면 되네요. 여기를 따라오다가 교점에서 직선으로 갈아타는 거죠. 일로 올라가. fx는 이래야 저걸 만족하는 fx, gx가 만들어지는 거죠. gx는요, 밑으로 갔다가 밑으로 갔다가 밑으로 가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fx 여기 사이에서는 서로 바꿔주는 거지. 왜냐면 다항함수 멘트가 없기 때문에. 알겠죠? 이런 비슷한 문제를 우리가 극한 쪽에서 풀어봤죠. 이게 왜 y는 1과 y는 x와 y는 뭐 이거 아니는데 맞나? 아닌데 그림 이상한데 그죠? 그렇게 하면 돼요. 아, 기억났습니다.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와 y는 1인가? 그죠?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다. 제가 앞에서 이거 풀었잖아. fx 연소함수인데 얘나 셋 중에 하나야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가 0이야 뭐 이렇게 문제 낸 거지. 그럼 fx는 잠깐 최대가 1이야 여기로 왔다가 연소함수입니다. 여기서 받아타야지. 0 짓고 이렇게 올라 이렇게. 이 함수 fx야 라는 문제를 이제 극한적으로 이게 이제 더 뒤에 나온 쉬운 문제고 얘는 알겠죠? 얘가 먼저 선보인 문제야. 이런 틀의 문제가 알겠죠? fx가 하나의 흐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연속의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알아라 뭐 이런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fx는 10을 써보면 fx는요 그러면 이 양쪽이 이제 1보다 작을 때와 2보다 클 때니까 이 범위에서는 x제곱 더하기 1을 만족하면 되고 그죠? 그럼 이 범위에서 gx는 직선이겠죠. 그리고 1과 2 사이에서는 직선이 되면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주어진 적분은 구간에 맞게끔 적분을 처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처음 이 문제를 만나면 이렇게 분리할 생각을 못해서 당하죠. 알겠죠? 그런 문제의 시작점이 이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평가의 이런 역사들, 과정들은 여러분들이 다 학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음을 잘 기억해놔라. 자, 그다음 78번 가겠습니다. 78번 보시죠. 78번입니다. 자, 78번에서는 요것도 간단한 얘기 좀 해볼게요. 78번인데요. 여러분 연습장 있으시죠? 장문이니까 이거 풀어봐봐. 1부터 2까지 x 마이너스 1에 0부터 1까지 합시다. 풀어보세요. 플러스 1 합시다. 자, 풀어봐. 넣어. 1분 드리겠습니다. 요나 그 문제 말고 요식 풀어. 요식. 내 말이 잘 안 들리는 요식. 아, 적었어? 아니? 요거 풀어보세요. 네, 상수해보러 답고 와라. 그렇죠. 아, 이과 친구들 그렇죠. 네, 그냥 밀면 되니까. 아, 재미없는데. 알았어. 야, 다른 방법으로 풀어봐. 이렇게. 잘했어, 잘했는데. 잘했어요. 아, 그렇죠. 미적분명 친구들은 그냥 밀면 되죠. 무슨 말인지 모르는 이과 친구들이 없는 건 아니겠죠. 있는 건 아니겠죠. 그냥 밀고 하면 되는데. 선생님 의도한 대로 좀 풀어주세요. 네. 의도한 거는 분명 그죠? 수투 버전에서 배운 내용일 거니까. 나는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네. 선생님의 의도를 받아서 수현 다 풀었어? 네, 1분은 지난 것 같으니 자 여러분 이런 거는 어떻게 대응해야 돼? 우리가 정적분은요 X축 평행이동을 다룰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할 줄 알아야 돼. 봐봐 이걸 전개를 할 수가 없으니 이런 문제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이런 문제 어떻게 푸는 거야? 뭐 미적분 친구들은 뭐 치환 적분해도 되고 그냥 적분해도 됩니다. 알겠죠? 근데 그런 것만 알면 안 되겠죠? 이 문제가 필요한 게 있을 거니까. 자, 이 함수를 x로 만들려면요. 이 함수 어떻게 하면 돼? x축으로 1만큼 평이동하면 됩니다. 정적분은 우리가 위치를 옮겨서 넓이가 똑같을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함수를 x축으로 1만큼 평이동시키면 어떻게 돼? 원래 자리에 x-1을 대입해야죠. 그럼 이 함수식은 x의 5제곱이 되겠지. 됐습니까? 구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원래 0부터 1까지 넓이 구했어. 한 칸 옮겼잖아. 어디부터 어디까지? 1부터 2까지를 구해야지. 이해됐습니까? 같은 값이죠. 이해되겠어요? 요건 기본기고. 알겠니? x축에서 정적분의 x축 이동은요 좀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어야 된다.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 우리가 구간을 바꿔서 처리해볼 수 있죠. 저거 풀면 답이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그런 얘기인데 자 갑자기 이게 왜 하냐면 78번입니다. 78 보시죠.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는 연소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fx는 증가함수입니다. 증가함수 fx가 증가만 한 함수 fx가
fx는 fx-3 더하기 4를. 그죠? 자, 사실은 요거를 딱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fx는 봐봐, 이 fx 그래프는 3칸 진행하면 4칸 올라간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fx가 대입 한번 해봐. 1,0을 지금 쳐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이게 원래 fx는 x수 3만큼 y수 4만큼 이동 함수야, 그렇죠? 함수 같다라는 건 1,0을 지나면 얘부터 3칸 가면 4죠. 4칸으로 4죠. 이게 4,4로 지날 거야. fx가 이 점을 지나? 요 정도 지나. 3 가면 4 올라간다고 이렇게. 알겠습니까? 확인하려면요. 여기 1 대입해. 1도 안 되겠구나. 4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4 대입해. f4는 f1 더하기 4잖아. 그죠? y 넘겨서 생각해도 되고. 알겠습니까? 그냥 x가 3 증가하면 y가 4 증가 이런 얘기인 거죠. 이해됐어요?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함수다. 알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이렇게 이거 정적분 문제죠? 정적분에 나왔어.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갖느냐? 봐봐요. 이게 3칸 가면 4칸 올라가 이 말이잖아. 그치? 그러면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fx dx가 만약에 5라면 알겠죠? 인테그랄 3부터 6까지 fx dx를 구하잖아요. 얘는 3칸 가면 4칸 올라가니까 알겠죠? 그래프의 밑에 3과 4인 직사각형 박스가 생기는 거야. 넓이 구할 때. 이 원래 값에 12가 더해질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왜 이런지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쵸? 요런 걸 써먹으라는 얘기야. 저런 게 정리하고 나오면 알겠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봐봐. 예를 들어서 함수 fx가 만약에 0부터 3까지는 이렇게 3까지 이렇게 생긴 함수야. 얘 연속이 되려면 여기가 4해야 되긴 하는데 여기 넓이가 a라 쳐볼게요.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 fx는 얘를 만족해. 모든 점이 3칸 가면 4칸 올라간다고.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점이 3칸 옆으로 가면 4칸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그럼 그래프가 3부터 6까지는요. 이렇게 생길 거야. 여기 8이겠지. 그죠? 그럼 여기 잘라주면요. 여기가 a가 되는 거고 여기 c가 되는 거고. 오케이? 그러니까 3칸, 4칸, 3칸, 4칸 가버리면 이게 3칸씩 탁 옮겨갈 때마다 이 직사각 박스 하나 축축 밀어 넣어서 그래프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네. 그런 의도로 갖는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요건 내가 그림으로 설명한 거고요. 얘를 내가 식으로 좀 증명해 드리면 이게 또 나중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네, 지금 잘 들어보시고 이쪽 생각이 잘 나면 상관없는데 이런 그래프도 접근이 아예 안 먹히는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알겠죠? 그런 경우는 이런 거 여기 써먹어야 돼. 봐봐.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fx dx와 인테그랄 3부터 6까지 fx dx의 관계를 파헤치고 싶은 거야. 알겠죠? 그럼 봐봐요. 지금 문제에서는 모든 실수에서 얘는 얘랑 같으니까. 그쵸? 그러면은 여기다가 쟤를 집어넣겠습니다. 얘는 인테그랄 3부터 6까지 f x-3 더하기 4 dx를 얘기하는 거 맞지? 그죠? 얘가 fx가 얘랑 같다 그랬잖아. 이랬습니까? 요거 산수 몇개 봐봐. 인테그랄 3부터 6까지 fx-3은 냅두고요. 4를 적분하면 4x에다가 6 대입한 거에 3대 빼는 거니까 요거 10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랬습니까? 그러면 얘는 우리가 다룰 수가 없는데 정적분에서 이렇게 함수 안에 이런 짓을 한 건요. 다 이건 이동시키라는 얘기야. 알겠어요? 이런 사람 만나면 이거 이동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x 자리에 x 플러스 3을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이 함수를 어떻게 움직여야 돼?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맞습니까? 자, 이 식을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움직이면 이렇게 될 거고요. 구간을 마이너스 움직이면요 0부터 3까지가 되겠죠. 그죠? 얘에 12를 더하면 얘가 나오는 게 맞네. 이걸 식으로 증명을 한 거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식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함수가 연계되어 있는 함수의 적분 얘기야. 그거는 넓이로 잡아낼 수 있긴 한데 상황이 넓이로 안 잡히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건 저렇게 식으로 비벼야 돼. 대입해서 자르고 대입해서 자르고 대입해서 자르면요 구간을 땡겨오면 다 합쳐진단 말이야.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써먹으려면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되겠지. 무슨 알겠습니까? 요걸 하는 이유가 요런 그 잘려져 있는 해석들을 잡아주기 위함이니까. 알겠죠? 얘는 이제 여기 잡았으니까 이게 3칸 가면
10이 더해진다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풀이가 되는 문제긴 합니다. 자, 이 문제 보시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상태에서 나한테 뭘 줬어 이제 0부터 6까지 적분 때리면 0이 나와 얘기한 거야.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내가 해석의 포인트를 얘기했으니까 바로 잡아낼 수 있겠죠? 이게 0부터 6까지 준 거는 이런 얘기야. 0부터 3까지 넓이가 있었을 것이고 그 옆에 3부터 6까지 넓이가 또 있었을 건데 그죠? 그때 이 넓이를 내가 만약에 A라 가정을 한다면 이 넓이는 뭐가 나와야 돼? A 더하기 12가 나왔겠죠. 왜? 세 칸이 더 올라가는 거니까. 그럼 얘가 결국 2A 더하기 12가 0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A는 마이너스 6이었나 봅니다. 이해됐습니까? 즉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이 6을 준 이유가 있는 거야. 잘라서 여기 숨어있는 이걸 잡아내라는 얘기인 거죠. 오케이? 그때는 뭘 요구했어? 6부터 9까지 얘도 세 칸이죠. 인테그랄 6부터 9까지 fx dx를 구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야, 몇 번 갔어요? 3 두 번 간 거 아니야? 그죠? 여기서 봐봐. 한 번 가면 3부터 6까지 한 번 더 가면 6부터 9까지 아니에요? 이해됐습니까? 두 번 탁 올라갔으면 마이너스 여기다가 12를 두 번 더 했겠죠. 정답은 18이다. 뭐 나오겠죠. 됐습니까? 네, 그런 이제 해석 문제이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정적분에서의 저런 이동 얘기는 저렇게 알겠어? 이동 x축 이동을 해가면서 잡아내라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잘 됐습니까?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그 어려운 얘기 두 개만 남은 것 같네요. 뒤에 있는 얘기는 속도 문제다. 여러분이 비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77번입니다. 보시죠. 79번을 먼저 가겠습니다. 이게 또 호흡이 짧은 느낌이라 이걸 먼저 79번입니다. 79번 보시죠. 영어 죽겠니? 두 문제만 찾으세요. 알겠죠? 잘 봐라. 79번입니다. 보세요. fx는 x 4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 y축 대칭 함수네. 그쵸? 그런 함수 좋습니다. 우함수죠. 자, x가 양수일 때는 gx가 인테그랄 마이너스 x부터 2x까지 ft 마이너스 절대가 ft dt를 구하랍니다. 그죠? 자, 또 이 문제를 선생님 손댄 이유는 요 한 줄 때문이야. 이 한 줄. 그 뒤에 뭐 풀던가 말던가 그건 알아서 하면 되고 이걸 딱 봤을 때 너네가 이제 뭘 할 수 있냐 이거지. 알겠죠? 우리 그거 준비하는 거야. 알겠죠? 쌤이 왜 이 수능 유형 혹은 이제 수학 문제가 만들어진 구조가 이게 작은 해석들이 새롭게 조합돼서 새로운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알겠죠? 이 짧게 끌어서 기억을 전해놔야 돼.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대응할 거야 라는 거죠. 첫 번째는 쌤 이거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니까 여기가 같은 값이 있으려면 0을 대입해서 G빵이 빵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거 구하면 좋은 거고. 알겠죠? 그리고 미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때 이걸 미분해서 하는 문제를 굳이 만들면 만들 수 있겠지만 뭐 거기까지 요구하진 않습니다. 보통 미분을 치고 하려면 여기에 숫자가 하나 받겠죠. 알겠죠? 그럼 만약에 얘기 나온 김에 gx가 만약에 인테그랄 0부터 2x까지 여기부터 할까요? 여기는 ft dx 이런 걸 만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0을 대입해야죠. 그다음 뭐 해야 돼? 미분해야죠.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뭐라고? 이거 미분 어떻게 돼? 이거 미분 안 돼. 이건 어떻게 되니? f 2x 끝. 2 네? 정확히 얘기해주세요. 그렇죠. 2가 붙어야죠. 그죠? 뭐 특히 또 미적분 라인 친구들은 뭐 합성함수 미분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게 헷갈리는 친구들 어떻게 하겠어? 문과 친구도 합성함수 다 배웠으니까 우리가 그렇죠? 이런 적분 구간이 이상한 것들은요 미분을 하긴 해야 돼. 이거는 미분하는 문제야. 알겠죠? 미분해야 되는데 미분할 때 이렇게 하라고 라지 F를 데리고 와. 이렇게 라지 빵이잖아 이거. 그죠?
얘를 미분하는 거니까 이거 날라가고요. 합성함수 미분해서 겉에 거 까고 안에 거 곱해줘야죠. 되겠습니까? 이건 뭐 그냥 곁다리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밑에까지 이렇게 문자 있는 건 그렇게 하는 얘기는 아니고 두 번째는 여기에 이런 이상한 식을 넣어놨기 때문에 미분 쪽의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첫 번째, 봐봐, 주목. 요 상황을 보고 그림이 유추가 돼야 돼. 자, 여러분 요것도 우리가 함수에 극한에서 풀어본 적이 있는 식이에요. fx, 저는 ft지만 fx 마이너스 절대값 fx가 뭐야 이게? 정리해야지 이거는. 이런 거 하면 정리해야죠. 어떻게? fx가 양수면 뭐가 되는데? 형, fx가 무수면요? 2fx 두 배 되겠네. 그죠? 얘는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체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봐봐. 얘가 지금 자 어떤 느낌이냐면 이걸 보고 해석이 이렇게 돼야 돼. 이 그래프를 마이너스 x부터 x 양수야. 마이너스 x부터 2x까지의 적분의 결과를 구한 게 gx야. 넓이 구한 거죠. 그죠? 예를 들면 4차 함수니까 내가 아무거나 해볼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4차 함수를 쳐볼게요. 가장 일반적인 걸로 얘기해볼게요. 4차 함수 아래로 블록이죠. 우함수입니다.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같은 높이. 예를 들면 이게 fx 쳐봅시다. 이런 예시를 해봐야 돼. 아니면 절대 감을 잡을 수 없어. 알겠죠? 대충 아무도 그려놓고 해봐야 돼. 이게 fx라면 얘가 말하는 이 함수는 뭔데? 저기 정리했잖아. fx가 양수인 범위는 뭐가 되는 거야? 다 0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죠? 그리고 fx가 음수인 범위는요? 2배 하면 돼. 원래 그림이 이거였다면 얘가 2배 돼서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럼 fx가 이렇게 생겼으면요 저기 저 안에 있는 파란색으로 밑줄 친 저 함수는요 이렇게 생겼을 거라면 이렇게 이게 가장 일반적인 모양이겠죠. 뭐 항상 이렇게 죠 우함수가 4차 함수가 이럴 수도 있어요. 우함수니까 2차처럼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4차도 있을 수 있죠. 알겠죠? 얘 같은 경우는 fx가 만약에 이런 그림이었다면 저 파란색 밑줄 친 함수는요 이렇게 왔다가 더 내려갔다가 이렇게 오는 거 이런 그림입니다. 자, 되겠습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요 놈을 마이너스 x부터 2x까지 적분의 결과를 구한 게 gx야 라고 얘기한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이 그림 아니면 이 그림이 그나마 나올 수 있는 모양들입니다. 알겠죠? 이런 상태에서 이 파란색 그림을 정적분을 구하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그랬을 때 얘가 뭐라 했냐면 가에서 있습니다. 0과 1 사이에서는 gx가 상수함수래요. C1이잖아. 박스 아닙니다. 그럼 봐봐. 야, 얘가 됐던 얘는 탈락이네. 그쵸? 얘는 바로 탈락이네. 왜 그러냐? 이해됩니까? 봐봐. G빵이 여기 출발합니다. 이제 x가 만약에 봐봐. 뭐 x가 만약에 1이라 가정하면 여기 0과 1 사이니까 0.1이라 가정하면 봐봐요. 마이너스 0.1부터 0.2까지의 적분의 결과를 구한 거란 말이에요. 그쵸? 여기 구해버리면 음수값이 나오겠죠. x가 커지면 이 구간 넓어지겠죠. 계속 음수값이 커지겠죠. 이해됩니까? 얘가 말한 그런 상수함수가 나올 수는 없다. 얘는 불가능. 됐어요? 이란 얘기야. 이 상황 이해됩니까? 봐봐. 마이너스 x부터 2x까지 얘의 정적분의 결과가 gx인데 얘가 뭐라 했냐면 gx가 0부터 1까지는 이 gx가 상수값으로 고정이 돼. 오케이? 그 말은 여기서 봐봐. 여기서 출발해서 마이너스 x부터 그냥 2x까지 넓이를 구하는 거잖아. 그죠? 얘는 계속 넓이 값이 0이잖아. 이해했어요? 어디까지 0이라는 거야? 1까지는 0이라는 거야. C5는 0일 거야. 알겠습니까? 0으로 쭉 유지되는 거지. 그러다가 얘가 뭐라 했냐면 1부터 5까지는 gx가 감소한대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벌어지다가 1까지는 고정값이고 더 넘어가 버리면 넓이가 생겨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봐봐. 여기서 가다가 봐봐. 왼쪽은 마이너스 x로 가는 거고 오른쪽은 2x로 갑니다. 0부터 1까지 딱 1에서 딱 끊겼어. 그때 여기가 x가 1일 때 끊겼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 2였을 거 아니야. 이쪽이 2라는 얘기죠. 여기 아직 들어가고. 왜? 그래야지 x가 더 벌어지면 여기서 넓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죠? 음수인 넓이가 튀어나와서 점점 넓어지면 음수인 넓이가 점점 쌓일 거니까 감소함수가 되겠죠. 마이너스 쪽 넓이 생기니까. 그러면 봐봐. x가 1일 때가 이때고
요때보다 x가 커지면 점점점 감소함수가 만들어집니다. 알겠습니까? 어디까지? x가 5일 때까지 감소함수고 그 다음 다시 상수함수네. 그러면 얘가 x가 커질 때 동안 점점점 x 음수인 넓이가 나와서 점점 감소함수 되다가 봐. 이쪽이 먼저 통과하겠죠? 근데 아직까지 여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점점 가겠지. 얘가 말한 그 오란 지점은요. 여기가 마이너스 5고 10은 이미 진짜 여기 갔을 거야. 알겠습니까? 왜? 얘가 먼저 넘어가기 때문에 얘가 미리 넘어가도 얘는 2x니까 이쪽이 아직 살아있단 말이야. 넓이가. 점점점 가서 마이너스로 탁 찍어야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넓이가 안 나올 거니까. 이해겠어요? 즉, 그 박스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얘가 이 fx가 만나는 요 점이 2고 요 점이 마이너스 5가 됨을 잡아내라는 해석 문제인 거야. 이해겠어요? 이거 뭐 식으로 비빌 것도 없고 비빌 수도 없고 알겠죠? 그래서 요 2와 5를 잡아내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y는 fx는요. 여기가 2라는 여기가 마이너스 2라는 거죠. 우함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5라면 여기가 10이라는 거죠. 뭐 식이 다 나와버렸죠? 그죠? 식을 세워버리면 a와 b는 금방 잡힙니다. 알겠죠? 그런 식의 정적분의 그래프 해석 넓이 추론 문제였다. 알겠습니까? 잘 보시고 복습해야 된다. 알겠죠? 이 바쁜 일정 끝나면 꼭 복습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수능 끝나고 절까지 열심히 해놔야 돼 이거. 오늘 세임의 전간의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77번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가끔 퍼지죠. 여러분 실수 가기 전에 몸풀기로 81번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시죠. 81번 봐봐. 누나 잘 풀었어 오늘? 81번. 81번 뒤에 있어. 풀었어? 이거요. 81번. 81번. 잘했어. 81번 봐봐. 기억나요? fx가 x3승 플러스 2x 마이너스 2 얘의 역함수를 gx가 하자. gx를 뭐하래? 인테그랄 1부터 10까지 dx를 구하래. 그죠? 요게 무슨 말이라고 했지? 이거 어떻게 구해요? 말로 얘기해봐. 어떻게 구해? 서연이 어떻게 구해? 뭘 그려? 지금 뭔데? 네? fx? 이거 어떻게 하셨어? y는 fx를 그리세요. 0, 마이너스 1을 지나고 대충 그래요. 진감수 까냐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역함수에서의 x의 범위는 fx에서의 y의 범위가 있죠. y가 1일 때부터 y가 10일 때까지 y축과 이 넓이를 구해라. 이 넓이 곧 얘인 거죠. 맞습니까? 얘를 구하려면 요 점의 x좌표 요 점의 x좌표 잡아내야 되겠죠. 이거 아마 y는 1, y는 10으로 풀면 옆에서 준 1과 3일 거예요. 3 맞지? 2네. 2일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구하라는 건 여기 넓이가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x x일 거니까 둘을 더해라. 이거는 기억자 넓이 구해라. 뭐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까? 역함수 정적분은 기본기 문제니까 잘 챙겨놓고 이제 마지막 문제 갑시다. 77번입니다.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요. 77번입니다. 자, 요거 합시다.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소의 함수 fx도 연소함수야. 여러분 어려운 문제예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들어보아. 자, fx 연소함수인데 다음은 만족한데 이렇게 n으로 범위를 잡아준 건 n이 자연수잖아, 그렇죠? 1, 2, 3, 4 대입하라는 얘기야. 수열 쳐봐야겠죠? 바로 해석이 안 될 거니까 대입부터 할게요. n이 1 넣어버리면 0부터 x가 1까지는 는 뭐 없긴 한데 있어 상관없습니다. 연속이니까. 절대값 fx가 절대값 6에 x 1 넣었죠.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이랍니다. 그리고 1부터 x가 2까지는 절대값 fx는 절대값 6에 2 넣어버리는 거죠. x 마이너스 1과 x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한 구간을 잡아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 말은 무슨 말이야? fx가 6x의 x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6x의 x 마이너스 1 둘 중에 하나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 안에 있는 거에 플러스 버전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버전일 수도 있어 이 말인 거죠. 알겠죠? 무슨 말이냐? 자, 이걸 그림 얘기하면 x축 있어요. 0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 3까지 뭐 이렇게 있으면
0부터 1 사이에는요 0과 1을 지나는 아래로 볼록 혹은 위로 볼록인 둘 중에 하나야 라는 거죠. fx가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 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는 거지. 여기 라인 마찬가지로 요거 아니면 요거야. 여기 라인 마찬가지로 이거 아니면 이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 알겠죠? 이 위로 볼록일지 아래로 볼록 모르겠지만 이 둘 중에 하나를 갖는 fx가 있어 라는 걸 준 겁니다. 아시겠죠? 상황이 됐습니까? 자 그때 얘가 뭘 얘기했냐면 자 0부터 4까지 해서 gx가 다음과 같대요. 자 gx 보세요. gx는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dt 마이너스 인테그랄 x부터 4까지 ft dt를 만족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봐봐요. 우리는 0부터 x를 지나서 4까지만 잘 잡아내면 돼. x가 지금 0부터 4까지 사이에 있는 상황이니까 알겠죠? 자, 요 식을 보고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게 뭐냐? 첫 번째, 원래 정적분은 아까 한 것처럼 넓이 관계로 이해를 해야 돼. 넓이로 이해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얘가 주는 식을 봐봐. 0부터 x까지 넓이에서 x부터 4까지 넓이 빼란 얘기야. 그죠? 예를 들어서 fx가 만약에 뭐 볼록 친다면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까? 0, 1, 2 예식을 해봐야 이해가 쉽겠죠? 만약에 x가 만약에 뭐 1이었어. 오케이? 뭔 소리야? 1이 여기다 소리잖아. 그쵸? 0부터 1까지 넓이 A를 하실게요. A에서 1부터 4까지 넓이가 A니까 3A일 거 아니야. 빼란 얘기니까 마이너스 2X일 거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지금.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X를 잡아주면 0부터 X까지 넓이에서 X부터 4까지 넓이를 빼라 이 말인 거지 GX가. 이런 넓이 관계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좀 전에 푼 함수와 다르게 대입할 게 있고요. 미분도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까 그 함수는 적분 안 해도 ft 마이너스 절대값 이런 이상한 식도 있었고 알겠죠? 구간도 마이너스 x와 2x였기 때문에 걔네 식으로 건드릴 게 엄두가 안 나지만 얘는 건드릴 게 충분하죠. x에 뭘 넣을 거야? 뭘 넣을 거니 너네? 0을 넣어볼 거 아닙니까? 그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x에 0을 넣으면 잠깐만요. 0을 넣으면 안 되나? 안 되네요. 패스. 0이랑 4를 넣으면 안 되네. K구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패스. 미분을 할 수 있겠네. 그렇지 않습니까? 미분하면 G'(X) 뭐야? fx 마이너스 정말? 그렇죠. 마이너스 요거 미분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fx 이해됩니까? 그죠? 뭐 라지 써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플러스로 바꿔서 미분하면 2fx입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우리가.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때 잘 봐. 이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얘가 뭐라 그랬냐면 gx는 x가 2에서 최소값 0을 갖는다 라고 그런 거야. 그죠? 여러분 봐봐요. 자, 얘가 주는 힌트가 뭐냐? 첫 번째 g가 0이라는 얘기야. 최소니까. 그죠? 두 번째 여러분 gx가 지금 연속함수입니다. 그죠? gx의 도함수 있어. 알고 있습니다. 도함수 또한 연속함수입니다. 연속함수는 fx가 이렇게 가는 그죠? 맞아요? 자, 그럼 gx는 도함수도 있는 연속함수일 때 미분 가능 함수거든요. 그럼 미분 가능 함수가 x가 2에서 최소가 간다는 것은 지금 x가 물론 0부터 4까지는 한데 최소가 간다는 것은 0과 4 사이의 최소라는 건요. 이거 최소가 뭐라는 소리야? 극소값이라는 얘기야. 이 말 이해되겠어? 오케이? 원래 채소가 이렇게 움직이면 끝점에서 나올 건데, 그죠? 중간에 채소가 나왔다는 것은 거의 극값이라는 소리야. 그 말은 G'2. 다시 말하면 EF2가 0이라는 얘기죠. 그 여기서 여기 지점에서 극소를 받게 만든다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요런 해석까지 넘어가는 게 가장 어려운 이야기일 거. 지금 쌤이 얘기하는 뭐 1번, 2번, 3번 다 안 될 수도 있다고 지금 알겠죠? 이런 거, 저런 거 나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공부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우리가 여기까지 파헤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걸 만족하는
fx를 찾아봐라 이 소리야. 왜? 결국 얘가 질문하는 건 뭐 2분의 4까지 fx 적분하는 얘기니까. 그쵸? 자, 이 모든 걸 만족하는 fx를 잡으러 가볼게. 봐봐.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자, fx 수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얘를 먼저 합시다. g가 0이래. A밖에. 어디였어? 여기다. g2를 구하면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t dt와 마이너스 인테그랄 2부터 4까지 ft dt가 같대. 아, 얘가 0이래요. 이 말은 즉슨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t dt와 2부터 4까지 ft dt가 같다는 얘기야. 그죠? 자,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우리의 fx의 유추는요. 잘 봐봐. x축이 있어요. 뭐 0, 1, 2, 3, 4까지만 잘 밝혀내면 되는 건데. 그죠? 0부터 2까지의 정적분의 결과랑 2부터 4까지의 정적분의 결과가 이렇게 똑같아야 돼.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 넣어보자. 만약에 fx가 0부터 2까지를 위로 볼록볼록 갔어? 그럼 얘도 이 넓이가 정적분하면 2잖아. 아, 2가 아니라 여기 a라 치면 2a잖아. 그죠? 여기도 어떻게 돼야 돼? 볼록볼록이 돼야 돼. 그죠? 그래야지 0부터 2까지 적분의 결과와 2부터 4까지 적분의 결과가 똑같을 거 아니야. 나머지를 만족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죠? g가 0인 거니까. 상황이 됐습니까? 그럼 봐봐요. 이 두 공간의 정적분의 결과는 같아야 돼. 두 번째, 자, 요게 돼야 돼. 무슨 말이냐? 어차피 볼록볼록 뭐 가능성이 막 위로 볼록볼록 아니면 뭐 아래로 볼록볼록 뭐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중에서 FE가 0인 거는 당연한 얘기야. 이거 지날 거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건 fx를 2배 한 게 도함수인데 2에서 극소를 가져야 돼. x가 2에서 극소, 그죠? 그럼 분명 도함수가 극소가 되려면 도함수가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올라가야지 거기서 극소가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말은 fx가 분명 2를 지날 때는요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나왔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야지 얘를 도함수로 갖는 gx를 그렸을 때 2에서 극소가 나올 거 아니야. 최소가 가능한 거죠. 오케이? 여기는 딱 이 모양을 잡아낼 수 있다는 거야. 이 디테일한 해석을 통해서. 아니면 여기 나와서 모든 경우를 다 두들겨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더 오래 걸리겠죠. 오케이? 그래서 요 말에 의해서 얘는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그림이어야 돼. 그러면 결국 이제 여기 남은 범위와 여기 남은 범위만 잘 채우면 되는 건데 지금 여기서 이미 마이너스 버전의 넓이를 잡았고 여기는 플러스 잡아놨단 말이야. 그쵸? 그럼 봐.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말이 안 돼. 왜?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얘가 만약에 뭐 넓이가 a라 치면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여기가 이미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생기든 마이너스 1이 나올 수 없으니까 얘는 무조건 위로 볼록이야. 됐어요? 그럼 이미 여기가 0이잖아. 적분의 값이. 얘는 무조건 아래로 볼록이야. fx는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 이게 fx가 되는구나 를 잡아내는 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 공부할 포인트인 건지 알겠죠? 그리고 뭐 이거를 접근하는 거는 얘가 얘기하는 게 마무리를 하면요 2분의 1이 여기 있죠. 가운데죠. 2분의 1부터 4까지 그냥 적분을 때려라 이 말은 얘랑 넓이 같으니까 얘는 합해서 0 될 것이고 그죠? 여기 음수 넓이와 양수 넓이가 될 건데 봐봐요 여러분 여기 식이 요 함수식이 이거야 6의 x-1입니다. 우리 이거 넓이 보고 싶은 거죠? 그죠? 혹시 기억나요? 넓이 공식? 6분의 최고참계수 6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 넓이 1이야 1 이거. 양쪽 넓이가 1이기 때문에 반쪽은 2분의 1이에요. 여기는 마이너스 1일 거니까 합쳐버리면 뭐 적분 결과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는 그런 문제였다. 알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확실히 많이 퍼지는데 뭐 여기까지가 일단 쌤이 좀 소개를 해주고 틀을 잡아줘야지만 여러분이 뭔가 손댈 만한 그런 문제들이 아닐까 싶고요. 그 뒤에 나와 있는 건 속도 관련 문제라서요. 요거는 이제 풀이를 그냥 해보시면 뭐 디테일한 파트 때문에 걸림이 있을지언정 뭐 내용 자체나 해석 자체에 문제가 있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여기 깊은 친구들은 따로 막히는 질문하시고 알겠죠? 네, 오늘 수업 진행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게 쌤이 지금 이제 어쨌든 이 2주 동안 우리가 한 교재를 우리가 이미 다 2달 동안 공부한 거 아닙니까? 그 교재를 이제 총정리로 후딱 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다시 풀어본 친구도 알겠지만
수업을 이미 다 했을 것이고 그리고 아마 그때 쌤이 뭐 수투는 내가 하진 않았지만 수원의 환경을 생각한다면 그때 분명 복습을 제대로 했고요. 답도 다 제대로 구해봤습니다. 근데도 사실 다시 그 문제 만나면 안 풀리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해석의 방향 또한 다 흩어진단 말이야. 알겠죠? 그 정도의 어떤 깊이가 있는 문제들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거야. 그렇다 보니 이게 특히나 출제 기간의 색깔이 분명히 보이게 할 겁니다. 점점점 이제 여러분들 수능 공부를 하다 보면 확실히 평가 쪽에서 요구되는 파트가 보일 거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해석은 정말 많이 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요 프린트를 좀 잘 보존하시고 복습 수능 공부하실 거면 여기를 좀 확실하게 하시고 최근에 학교에서 소형 특강을 하고 있을 건데 거기 문제 중에서도 그거는 연습하기 되게 좋은 교재예요. 잘 문제 푸시면서 막히는 거 있으면 수업 말고 들고 오세요. 들고 오시면 따로 풀어줄 테니까 알겠죠? 그렇게 해서 복습 꼭 할 수 있도록 잘 진행하도록 합니다. 다음 주에 모의고사 잘 보시고요. 시간 안배 잘 하시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이전분도 마찬가지고 학생도 마찬가지인데 그 뒤쪽 파트에 시간적 여유만 좀 안정화가 돼 있으면 생각보다 문제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아마 미적분은 확실히 한 3개가 빡셀 것이고 확통은 2개밖에 안 빡셀 거니까 나머지 5개나 6개나 이런 상황들은요 좀 집중력 있게 풀어내면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공통에서 너무 시간 빼지 마.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풀 수 있을 것 같아도 풀이 라인이 긴 문제는 일단 제껴. 그리고 객관식이나 이런 거 확실히 다 잡은 다음에 다시 돌아서 푸세요. 그게 낫습니다. 알겠죠? 욕심이 많아져 버리면 시간 안배가 안 될 거니까 그거 좀 신경 쓰시고 알겠습니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시죠. 수고했습니다. 시험 잘 받아. 시험 보는 날 시험지 가지고 오세요. 풀이 말합니다. 질문. 안녕히 계세요.